너 수요일날 성형수술한 거야? 얼굴이 확 달라 보여. 붙임머리 했다고? 이상하게 끼어들지 않겠어. 도인아 매직하는 걸 추천해. 도인이 파마한 건데 매직을 하니. 매직해야지. 파마를 했는데 왜 매직을 해? 파마 이쁘게 잘 빠졌는데. 아유, 매일 지각하는 놈들이 하는구나. 형원이 경서, 현서. 아, 1권부터 질문 받을 거니까 편한 대로 자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 구애받지 말고 질문하세요. 내가 이걸 했더니 이게 제일 어렵더라. 뭐? 하나만 해도 되냐고? 여러 개 해도 돼요. 공을 쌓아서 정진이 공을 맞출 때 공을 쏴서 정지는 공을 맞춰요? 그 산란 갖고 하는 거요? 자, 한번 봅시다. 질량이 서로 다른 물체? 이거 막 주무르다 보면 다 풀리는데, 연립해서. 자, 이렇게 지금 M1, M2 물체가 있는데 이 M1이라는 물체가 진행하다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지. 얘의 속력을 V1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 이렇게 나갈 것 같아. 얘가 갖는 속도는 얼마라고 할까? V2라고 하자. V2 프라임. 이 각도를 세타 1이라고 하고 이 각도를 세타 2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법칙이 성립하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겠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면 얘는 X방향 운동량에 대해서 M1 V1이라는 값이 M1 V1 프라임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M2 V2 프라임 코사인 세타 2라는 값이 돼버리지. 한편 Y방향의 운동량에 대해서 0이라는 값은 M1 V1 프라임 곱하기 사인 세타 1 더하기 M2 V2 프라임 곱하기 빼기 사인 세타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이런 충돌이 만약에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면 동균 다래끼 생긴 거야? 왜? 짜자. 아니 의사가 떼지 말래. 항생제 받았어? 가서 약? 약 받았냐고. 네. 선생님이 한 달 동안에 눈대를 이렇게 2번 나가지고 병원 갔다 의사한테 욕 뒤지게 먹었는데 제발 손으로 눈 만지지 말라고요. 내가 만진 게 아니야. 근데 선생님 아들이 되게 어렸었는데 걔가 소파에만 앉아있으면 와갖고 집에 남자가 지하고 나밖에 없는데 공연이 와갖고 눈 가리고 느그게 이런단 말이야. 응? 2번째 걸리고 막 혼냈어.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얘는 운동에너지 보존이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m1 곱하기 v1 제곱이라는 녀석이 2분의 1 곱하기 m1 v1 프라임 곱하 프라임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프라임 제곱이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해. 자,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해 주면 잘했다고 소문날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어떻게 해줄까? 글쎄요, 나도 까먹었어요. 한번 그냥 시도해보죠, 뭐. 자, 시도해봅시다. 이 두 녀석을 연립해야 되는데 우리 전체 이 산란각을 구할 거거든. 그럼 세타 1과 세타 2를 어떻게 합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 자, 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제안해 주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자, 여기 보니까 M1 V1 프라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M1 V1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을 제곱을 취해 보자. 얘를 이항시키는 거지. 이항시키게 되면 뭐가 돼? M1 V1 제곱 더하기 M2 V2 프라임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2의 제곱 빼기 2배의 M1 M2 V1 프라임 더 곱하기 V2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가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M2 V2 프라임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1의 제곱이라는 값이 뭐가 되죠? M1 V1 프라임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2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고 바뀌었다. 1, 1, 2, 2. 자, 이게 되겠죠. 자, 묶음해 볼까? 자, 더해 봅시다. 자, 더해 보면은 얘는 M1 V1 프라임의 제곱 이라는 값이 M2 V2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M1 V1 제곱 더하기 M2 V2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고 마이너스 2배 M1 M2 V1 프라임 V2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번에는 얘를 이항시켜 볼까? M1 곱하기 V1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M1 V1 제곱이라는 값. 자, 이 값이 M2 V2 프라임의 제곱 빼기 2배의 M1 M2 곱하기 V1 프라임 V2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마리가 좀 보이죠? 자, 얘는 M1 V1의 제곱 마이너스 M1 V1 프라임의 제곱이 뭐가 돼버리지? M1 M2 곱하기 V2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값으로 보이겠네. 자, 그러면 자리를 얘 순서를 바꾸어주면 전체적으로 바뀌겠지. 이 M1 M2 곱하기 V1 프라임 V2 프라임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라는 값이 뭐가 돼버릴까요?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넘길게. 자, 쟤는 뭐가 돼? M1 V1의 제곱 마이너스 M1 V1 프라임의 제곱 빼기 M2 V2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값 대신에 저 값을 넣어주면 쟤는 뭐가 돼버립니까? M1 M2 곱하기 V2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M2 제곱 V2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묶이네.
M2로 묶이면 M1 빼기 어디가? 자, M2 곱하기 V2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지. 그러면 V2 프라임의 제곱 지워지고 M2 지워버리면 다시 정리해주면 얘는 2배의 M1 곱하기 V1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자, 그러면 요 녀석 갖고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넘겨주면 코사인 세타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라는 값은 저 값은 뭐가 돼버립니까? 2배의 M1분의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라는 값이 돼버렸지. 자, 그러면 자 이거 코사인 합곡 공식 이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잠깐만. 코사인 제곱 어떻게 묶여지죠? 이것도 묶이는 거 쉽지 않네. 방법이 잘못됐나? 첫 번째 식이 응? 첫 번째 식 좀 이상하죠. 이거? 이상하다고? 넘기고 제곱했는데 왜 마이너스 2n 1 m2 v1 프라임 v2 프라임 코사인 세타 1만 있지. 코사인 세타 2만 있지. 2만 있어. v1 프라임이 아니라 v1 그럼 이렇게도 못 묶이네.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2 잠깐만 컨닝 좀 하자. 컨닝 좀 할게요. 잠깐만 문서 로딩 좀 하고. 코사인 세타 1이 필요한데 세타 1이
잠깐만. 에이, 귀찮아. 오, 생각보다 복잡하게 풀었었구나. 자, 이렇게 나타내준 결과에다가 자, 에너지식을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 자, 에너지식 정리해보면 이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자, 얘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M1에 대해서 M1 자, M1 2에 대해서 자, M2 V2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값이 M1 곱하기 M1 곱하기 M2 V2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M1 곱하기 V1 제곱 마이너스 V1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값을 써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해서 양변에다가 맨 위에 식을 다시 써야 되겠구나. 이 녀석 두 녀석을 정리해주면 자, 얘는 M2 V2 프라임 제곱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M1 아까 그 식하고 비슷한데 M2 곱하기 V1 제곱 마이너스 V1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값이고 대신 정리해주면 얘는 M1 V1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값이 M1 V1 제곱 더하기 요 값 대신 써주면 뭐가 되지? M1 M2 곱하기 V1 제곱 마이너스 V1 프라임의 제곱값 마이너스 2배의 M1 M2 곱하기 V1 프라임 V2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라고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내서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V1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자, V1 제곱에 대해 정리해주면 한번 다시 정리해주면 V1 제곱 V1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M1 M2 곱하기 V1의 제곱 마이너스 M1 M2 곱하기 V1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1 M2 곱하기 V1 프라임 V2 프라임 코사인 세타 2라고 썼죠. 자, 이렇게 나타낸 녀석을 V1의 제곱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나머지 보내버렸네요. 잠깐만, 얘도 V1이지? 자, 얘는 그렇다면 뭐가 돼버리니? M1 곱하기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제곱이라는 값 마이너스 M1 M2 V1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배 M1 M2 V1 프라임 V2 프라임 코사인 세타 제곱이라고 썼는데 자, 요 식을 V1과 V2에 대한 식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V1으로 나눠줘. 지금 알고 있는 게 V1으로 알고 있지. V2 프라임, V1 프라임을 모르고 있지. 그러면 얘를 다르게 정리해야 되겠다. 기호를 내가 다르게 써놔가지고 나눠달라고 하지. 풀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
V1, V2 프라임을 어떻게 없앴지? 잠깐만. V2 프라임. 다시. 자, 우리가 모르는 게 지금 V1, V2 프라임들을 모르고 있고, 아는 것은 V1과 질량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과 세타 2를 모르고 있죠. 그러면 얘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걸로 정의해 줘야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될까? 알고 있는 값과 모르고 있는 값인데 V2 프라임을 없애버릴까? V2 프라임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새로 정리해보자. 얘에 대해서 새로 정리해주면 얘는 M2 V2 프라임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라는 값은 M1 V1 마이너스 M1 V1 프라임 코사인 세타 1이라는 값이 돼버렸고, 요 녀석 제곱을 취해야 되지. 자, M2 V2 프라임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라는 녀석은 M1 V1의 제곱 플러스 M1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고, 마이너스 2배의 M1 곱하기 V1 프라임의 V1 프라임 코사인 세타 1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거 2배 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돼 버렸고, 이 녀석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M2 V2 프라임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2라는 값이 M1 V1 프라임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1의 제곱값이 돼버렸지. 이것도 세타 1이지. 자, 이렇게 돼버렸대. 그러면 두 녀석을 연립해보자. 더해보면 얘는 M2 V2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값이 M1 V1의 제곱 더하기 M1 V1 프라임의 제곱 빼기 2배의 M1 제곱 V1 프라임 코사인 세타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자, 요 식에서 얘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M2 제곱 V2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값은 M1 M2 곱하기 V1 마이너스 V1 프라임의 제곱값들로 써줄 수가 있겠지. 자, 집어 넣어주게 되면 얘는 M1 M2 곱하기 V1 제곱 마이너스 V1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값이 M1 V1의 제곱 더하기 M1 V1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1 제곱 V1 프라임이지 V1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이라고 묶였대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얘는 이렇게 정리되겠다. 자, 요 녀석 두 개 묶어주면 얘는 M1 이쪽으로 다 보내버릴게요. 지금 모르는 게 얘를 모르고 있잖아, 그지? 세타 값하고 얘를 모르고 있어서 M1 V1 프라임의 제곱 M1씩 다 지워버릴까? M1 하나씩 다 지워버리자. 지워버리면 얘는 정리해주면은 M1 V1 제곱 더하기 넘어오면 M2 V1 제곱 플러스 M2 V2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M1 V1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1 V1 프라임
코사인 세타 1이라고 쓸 수 있죠. 이게 0이야.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값들이고 모르는 값들인데 모르는 값들로 묶어보면 V1 프라임의 제곱이 없는데 뭘 썼니? M2 V1 프라임의 제곱이지. V1 프라임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겠다. 모르는 값이지? 모르는 값이면은 잠깐만. 모르는 값이면 부가 맞아? M2 넘어왔고 얘 더하기지. 이거 있고 얘 넘어온 거고 얘 넘어왔고 더하기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네.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의 제곱. 자, 이 값 빼기 2배의 M1 V1 V1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 1 빼기 얘가 더 클 테니까 더하기 M1으로, 자, M1 빼기 M2 곱하기 V1 제곱이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얘네들을 이렇게 처리했네요. M1 더하기 M2 곱하기, 자, 전체를 V1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V1분의 V1 프라임의 제곱 빼기 2배의 M1 곱하기 V1분의 V1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M1 빼기 M2의 값이 0이라고 썼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자, 처리해 주는데 이렇게 처리했어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V1분의 V1 프라임을 구해 볼게요. 이걸 X라고 할게요. 그냥 일단 M1 더하기 M2 곱하기 X의 제곱. 단 X란 녀석은 V1분의 V1 프라임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배 M1 곱하기 X. 자, 코사인 세타 1의 X 더하기 M1 빼기 M2라는 값이 0이래. 자, 그러면 X 값은 어떻게 써줄 수 있죠? X 값은 2A가 되니까 2배의 M1, 짝수식 쓸까? 그냥 쓰자, 헷갈리니까. M1 더하기 M2분의 플러스 2M1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M1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자, 이 값이 됐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X라는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X는 반드시 실수여야 하겠지. 실수해야 한다. 자, X는 반드시 실수해야 하므로 근해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네요. 자, 얘는 2배의 M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의 제곱이라는 값 마이너스 4 M1 더하기 M2 곱하기 M1 빼기 M2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죠? 같으면 중근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대. 따라서 자, 이 녀석 정리해주면 4M1 제곱 코사인 세타 1의 제곱이라는 값이 4M1 제곱 마이너스 M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대요.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4 지워지고 얘는 코사인 세타 2의 코사인 세타 1의 제곱이라는 값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 마이너스 M1분의 M2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타 1만 물어봤나? 왜 세타 1만 물어봤지? 잠깐만, 문제가 뭐였냐? 에이. 자, 그래서 임의의 각일 때 세타 1을 이렇게 구했는데
그랬는데 여기다 조건을 한 가지 더 붙였네. 질량이 같을 조건으로 붙여놨네. 자, 질량이 같을 때는 어떤 조건을 갖게 될까요? 근데 풀다가 많은 느낌이지? 임의 각도도 풀어놨을 텐데. 임의의 각도도 풀어놓은 것 같은데 왜 풀다가 만 느낌이야? 작년에 풀어줬는데 요번에 진과계를 문제 줬었거든. 근데 내가 요즘 바빠갖고 안 풀었더니 이러네. 아마 이게 고급물리 문제에 나왔었을 텐데 처음에 이제 질문이 세타 1에 대해서 물었을 거야. 세타 1에 대해서 물었고 두 번째 질문이 질량이 같다면 90도라는 걸 이 방법으로 증명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이거를 그냥 맞아보자. 한번 나중에 정리해갖고 선생님이 프린트로 만들어 줄게. M1이 M2와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M1과 M2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대요. 자,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질량이 서로 같으니까 질량을 빼버리고 속력에 관한 식을 운동량으로 쓴다면 얘는 V1이라는 녀석은 V1 프라임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V2 프라임 코사인 세타 2라고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0이라는 값은 V1 프라임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V2 프라임 사인 세타 2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에너지식을 정리해 주는 거지. 자, 얘를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볼게. V1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V1 프라임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더하기 V2 프라임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2의 제곱이라는 값 더하기 2배의 V1, V2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다라고 이야기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식도 제곱을 취해주면 얘는 0이라는 값은 V1 프라임의 제곱 사인 세타 1의 제곱 플러스 V2 프라임의 제곱 사인 세타 2의 제곱, 자, 빼기 2배의 V1 프라임 V2 프라임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다라고 써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더해보면 V1의 제곱이라는 값은 V1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V2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값 더하기 2배의 V1 프라임 V2 프라임 코사인 세타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부터, 자, 얘는 질량이 또 같으니까 V1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V1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V2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얘가 지워져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코사인 세타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2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버려야 되겠지. 이 값은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라는 값이 돼버리고, 따라서 세타 1 더하기 세타 2의 합이 얼마가 되면 돼? 2분의 파이라는 값이 된다라고 해서 이 관계 갖고 질량이 같을 땐 이렇게 구하는데, 질량이 다를 때는 요걸 이용해 코사인 세타 구하고 사인 세타도 따로 구해야 될 것 같아. 방법은 비슷하게 사인 세타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냥 이걸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벡터로 풀어줬었지. 벡터 도트곱 이용해서 풀어줬는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 책에 나오는 고급물리에 나오는 방법이야. 또
이거 정지시까지 이동 거리. 정지시까지 시간 거리. 그건 이해 못해? 이해가 안 돼? 무한히 더하는. 무한 등비 수열에 대한 합공식 있잖아. 그건 알고 있어? 무한 등비 수열에 대한 합공식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처음항. 그거 갖고 구해주면 되지. 자, 어떤 최초의 높이를 H0라고 하자. H라고 하자. H0. 자, 여기서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 물체는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가 뭐가 되지? V0라고 할 때 이 V0라는 값이 얼마가 됩니까? 얘는 루트 2g H0라는 값이 되겠지. 자, 얘가 낙하하는 데만 걸린 시간을 T0라고 얘기할게. 낙하하는 데만 걸린 시간을 T0라고 하면 자유낙하니까 얘는 GT0라고 쓸 수가 있어. GT0라 쓰고, 이때 만약에 반발 계수가 2라고 한다면 얘는 속도가 느려진 속도로 V1이라는 속도로 올라가겠지. 올라가서 얘가 갖게 되는 높이를 H1이라고 하자. H1이라고 한다면 V1이라는 속도는 루트 2g H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얘는 내려오는 데만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할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은 2T1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충돌자, 두 번째 과정에서. 그럼 얘는 GT1이라고 얘기하고. 자, 다시 여기에서 반발 계수 1하면 되튕겨서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가 돼? V2라고 하는데 V2라고 하는 것은 루트 2g H2라는 값이 돼버리고 올라간 높이가 H2래. 자, 그리고 내려온 데만 걸린 시간을 T2라고 한다면 GT2라고 해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이때 반발계수라는 것은 반발계수는 V0분의 V1이고 얘는 V1분의 V2고 얘는 V2분의 V3라고 써줄 수 있어. 자, 요식 정리해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지. 루트 얘는 H0분의 H1 또 얘는 루트 H1분의 H2 얘는 또 루트 H2분의 H3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다시 T0분의 T1 T1분의 T2 T2분의 T3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겠다. 자, 그렇다면 전체 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H1이라는 녀석은 2제곱 곱하기 H0라는 값이 돼버리고 자, 그 다음에 H2라는 값은 2제곱 곱하기 H1이 되는데 얘는 2제곱 곱하기 H0가 돼버리고 H3라는 녀석은 똑같이 2제곱 곱하기 H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시간에 대한 식은 T1이라는 값은 2 곱하기 T0 T2라는 값은 2제곱 곱하기 T0 또 T3라는 값은 2세제곱 곱하기 T0 이런 식으로 나타내 써줄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멈출 때까지 전체 이동한 거리 S는 H0만큼 내려오고 두 배의 H1 두 배의 H2 두 배의 H3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자, 그러면 얘를 자, 반발계수식을 이용한 식으로 보면 H0 곱하기 2배의 2제곱 H0 더하기 2배의 2 4제곱 곱하기 H0 더하기 2배의 2 6제곱 H0 더하기 똔똔똔똔 이렇게 나타나는데 두 번째 항부터 규칙성이 있지. 2제곱 H0로 묶으면 1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 4제곱 플러스 똔똔똔똔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영현아, 네가 질문해놓고 자면 어떡해? 얘는 H0 더하기 무한 등비 수열이 돼버려. 2배의 2제곱 H0 곱하기 1 마이너스 2제곱분의 처음항 1이 돼버리지. 얘는 공비가 2제곱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얘 통분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겠네.
1 마이너스 2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2 제곱 곱하기 h 제로가 돼버려서 얘는 1 마이너스 2 제곱분의 1 플러스 2 제곱 곱하기 h 제로라는 값이 전체 이동한 거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동하는데 걸린 전체 시간은 t0 더하기 2t1 더하기 2t2 더하기 2t3 더하기 똔똔똔이. 자, 그러면 얘는 t0 더하기 22제곱 22t0 더하기 22제곱 t0 더하기 22세제곱 t0 더하기 똔똔똔똔 이런 형태를 갖고, 자, 얘는 다시 두 번째 항부터 규칙성으로 묶어주면 22t0에 1 플러스 2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똔똔똔똔 이렇게 나가게 되고, 자, 얘도 역시 무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t0 더하기 2t0 곱하기 처음 항 1이고 1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돼버려서 통분을 해주게 되면 얘는, 자, 통분해주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t0에 1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버리니까 시간은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t0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근데 얘를 변형시켜서 옆으로 던지는 문제들도 많아. 수평하게 던지는 문제 많아. 이때 수평 방향으로도 반발 계수를 정의해서 속도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 차례차례 풀면 돼, 그거는. 또 질문.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질문해도 상관없어. 반발 계수가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줄어. 그 반발 계수에 비율대로 속력이 줄어. 보통은 그냥 반발 계수 똑같이 놓거든. 2 해갖고 y 방향에도 2, x 방향도 2 해갖고 똑같은 비율로 속력 줄어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어. 중학교 문제 한번 줘볼까? 중학교 애들이 푸는 문제였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10중 8구 너희들 중에 풀 수 있는 사람 2~3명밖에 없다. 자, 도르래가 있는데 도르래의 크기는 무시할게. 무시한다는 것은 여기에 감겨있는 길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이때 전체 이 밧줄의 길이가 10m야. 그리고 질량이 1kg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50kg의 물체가 매달려 있고요. 자, 이쪽에는 60kg의 물체가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가만히 놓게 되면 아래로 내려오겠지. 얘는 위로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자, 이때 얘가 완전히 위로 올라갔을 때, 그렇다면 처음에 똑같은 높이만큼 있었으면 5m 올라갔겠지. 얘는 5m 내려왔을 거란 말이야. 이때 전체 물체들의 속력 V는 얼마인가? 중 5은 못 풀 겁니다. 뭐라고?
참고로 진곽 3학년 올라간 애들 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풀었어. 나중에 이렇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더라. 50kg짜리가 얼마나 올라갔어? 어? 50kg짜리가 얼마나 올라갔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갔어. 줄 전체 길이가 10m죠? 10m. 전체 길이가. 중량 같은 거. 10으로 놓자. 대웅이 다 푼 거야? 다 풀었어? 답이 얼마야? 성진이 수학 숙제 하는구나. 노트가 큰 거 보니까. 물리 노트는 작은 거잖아. 새로 바꿨어? 이제 물리만 해요. 아이 뻥치네. 그러면서 물리 시간 매일 지각하잖아. 아 진짜?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게 가장 쉽고요. 일과 에너지 갖고 풀 수도 있고요. 운동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풀리고요. 얘를 막 억가하면서 풀면은 중간에 헤맬 거예요. 힌트는 아주 단순하게 풀면 쉽다. 뭐? 1초? 도대체 뭐라는 거야? 속력으로 미뤄봐 1초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속력이 루트 111분의 1050이야. 약분이 된다는데 3으로 약분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안 하고. 예? 뭐라고요? 루트 111분의 1050. 비슷하게 나왔는데 1100 나왔지? 루트 1100 나왔지? 나왔어? 어? 루트 11분의 100. 11분의 100? 루트 11분의 100. 11분. 완전 틀려요. 근데 선생님 처음 풀 때도 틀렸어. 아마 너네들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갖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더니 답이 안 맞잖아. 그래갖고 점검해봤더니 한 문제 풀 때도 내가 실수했고 또 다른 문제 풀 때도 실수했어. 두 번의 실수가 겹쳐져 갖고 두 녀석이 답이 같았던 거야. 1050. 111분의 1050. 방법은 다 맞을 거야. 근데 하나를 생각해야 돼. 나왔어? 나왔냐고. 처음에 잘못 푼 이유 알겠어? 뭔가 잘못 잡았지?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 가장 쉬운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방법이거든요. 처음에 있는 상태를 다 기준점이라고 하자. 오케이? 자,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얘를 절반 잘라서 얘 질량 중심 여기 있고 얘 절반 전량 중심 여기 있다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5m 올라가게 되면 얘는 지금 2.5m에 있다가 얘가 5m 올라가게 되면 같은 위치 2.5m 위치까지 오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줄의 길이가 얼마? 5m만큼 차이가 나거든. 자, 그리고 이 질량 중심은 이 위치에 내려와 있지. 얘는 5m 올라가 있지. 따라서 증가한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살펴보면 처음 역학적 에너지를 0이라고 했을 때 얘는 올라갔단 말이야. 50 곱하기 500이라고 할게. 500 곱하기 자 얼마가 돼? H 5m만큼 올라갔어. 그리고 얘는 5m만큼 내려왔지. 600 곱하기 5가 되겠지. 맞아요? 자, 이것 그 다음에 얘는 질량 중심 변화가 없어. 얘만 변화됐지. 얼마만큼 내려왔니? 5m만큼 내려왔지. 마이너스 자 1 곱하기 얼마가 돼? 10이 돼버리니까 10 곱하기 5m만큼 내려왔지. 맞아요? 10 곱하기 5m만큼 내려왔어요.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증가됐지. 전체 속력이 모두 같기 때문에 50 더하기 60 더하기 1이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얘 넘어가 버리면 얘 이만큼이 100이고 얼마가 되니? 어이? 아씨, 또 바보짓 했구나. 절반만큼이지. 절반만큼이니까 이거 자꾸 이래갖고 실수해. 0.5만큼이 5만큼 내려와.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얼마가 돼? 100. 0.5니까 102.5가 돼버리지. 102.5라는 값은 자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111 V 제곱이 되겠지. 그쵸? 이거 얼마니? 500이 되지. 500 2.5가 돼버리지. 자, 따라서 V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잠깐만 10을 안 곱했지? 525야. 자, 그러면 얘는 111분의 1050이라는 값이 돼버렸대. 그래서 V라는 녀석은 루트 111분의 1050. 그 다음에 힘을 갖고 풀이하는 방법을 일단 보도록 하자. 자, 얘에게 나타나는 알짜 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만약에 임의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때 작용한 힘을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높이를 y라고 하고 얘는 10 빼기 y라고 해볼까? y는 처음에 5m에서 10m까지 변화되겠지. 맞아요? 5m에서 10m까지 변화될 거야. 자, 그렇다면 이쪽 아래로 나타나는 전체 힘은 얼마일까? 위로 당기는 끝부분의 힘을 t라고 한다면 같은 줄이니까 이쪽도 t라는 힘이 나타나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아래로 나타나는 힘이 60g 600이라고 쓸까 그냥? 600 마이너스 얘는 1m당 질량이 10분의 1이 되겠지. 10분의 1kg이니까 얘는 10분의 1 곱하기 y 이게 2분에 대한 질량이야.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이라는 힘이 나타나고 있겠지. 자, 이거 빼기 t가 이건 더하기다. 얘는 얼마가 돼? 60 더하기 10분의 y 곱하기 a가 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면 t-500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10-y 곱하기 10이라는 값이 50 더하기 자 10분의 1 곱하기 10-y a라고 쓸 수 있대. 그죠? 자, 두 녀석을 더해보자. 자, 더하게 되면 얘는 100 빼기 이거 뭐가 됩니까? 얘 얼마가 되지? 10이 돼 버립니까? 10 마이너스 플러스 2y라는 값이 되네. 그죠? 이 값이 얼마가 되지? 얘 합쳐주면 얘 지워지고 얼마? 111a라는 값이 됐대. 자, 그러면 처음 순간일 때 힘은 얼마가 되지? 알짜힘이야 이게. 처음 순간일 때 알짜힘은 얼마가 되니? 이게 5일 때야. 5일 때니까 얼마가 돼? 100이 돼 버리지. 나중일 때 알짜힘은 얼마가 돼 버리지? 이게 10m일 때야. 얼마가 되지? 110이 돼 버리겠지. 자, 그러면 자, 얘는 y에 대해서 힘 F를 알짜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처음에 있던 길이가 5m고 나중 길이가 10m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 5m일 때 얼마의 힘을 가져? 100이라는 힘을 갖고 나중 10m만큼 내려왔을 때 힘은 얼마가 돼? 110이 돼 버리겠지. 어떻게 변화되지? y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변화되지. 자, f 곱하기 y가 바로 1의 크기가 돼버려. 1의 크기가 돼버려. 그렇다면 이 넓이는 얼마가 되지? 이 넓이는 얼마니? 500이지. 자, 그 다음에 이 넓이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가 돼버리지. 그래서 얼마가 돼? 25가 되니까 525야. 1을 해준 만큼 물체는 운동에너지가 증가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111 곱하기 v제곱이 돼버렸어. 따라서 v제곱이라는 녀석은 111분의 1050이 된 거야. 여기서 선생님이 놓치기 가장 쉬운 실수한 거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줄게. 이 문제 풀 때 실수했던 건 아무 생각 없었어. 왜? 가운데가 질량 중심이니까 여기를 질량 중심으로 놨던 거야. 사실은 두 개가 접혀 있으니까 질량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겠지. 이해해? 그래서 전체 질량 중심이 그만큼 내려왔다라고 푸는 게 맞아. 두 번째 실수한 것, 그냥 막 함부로 풀다 한 거야. 면적을 구하는데 2분의 1을 안 해줘서 틀렸어. 그러니까 얘로 푼 답과 쟤로 푼 답이 그래서 같아졌어. 그래서 별 의심을 안 했다고. 근데 얘를 이 방법으로 풀어보기로 한 거야. 운동방 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보기로 했어. 이해를 안 그랬어요. 누가? 그런 거 실수 많다니까. 나중에 물리가 학교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풀 수 있을 만큼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진짜 잘하는 애가 시간 빠듯하게 해갖고 다 맞게 푼다. 다 맞지도 못하지만 진짜 막 열과성의를 다 해갖고 90점대 중후반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빡세게 풀었을 때 다 풀 수 있는 시간만큼 줘. 알겠니? 그래갖고 시간상 굉장히 힘들어. 지난 시험 시간 볼 때 30문제 주니까 빡세지. 30문제 다 한 사람. 진짜 빡세. 그래갖고 한번 빡센 시험도 한번 보라고. 그 전까지는 되게 널널했잖아. 그지? 잘하는 사람은 다 풀어놓고 시간이 널널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널널하고. 근데 이번 거는 할만한 쉬움이지. 할만한 쉬움인데 좀 빡셌을 거야, 시간상.
그 시간상 빡세갖고 한번 해보라고 한 거야. 다음 시험은 핵 변환에 대해서만. 응? 자, 다음 시험 그냥 역학 보면 안 될까요? 역학 다음 시험이요. 니네 다 해야지. 이거 똑같은 루틴으로 중간고사 때 다 해야 돼. 어? 다음 주 다음 주면 다 다음 주 아, 요번 주에 보나? 요번 주에 시험 언제 본대? 없어요. 안 본대? 다음 주는 저희 컨시스터가지고 아, 수업이 없어요. 다음 주. 그래? 월요일 화요일. 학원 또 없어. 공식으로 이번 주까지잖아. 자, 시험을 안 본다는구나. 범위가 어디예요? 다음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됐든 핵변환까지. 그 다음에 다음 토요일. 보호모형. 그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험 볼 거야. 역학부터. 기말고사 범위 시작하기 전까지.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자. 핵변환? 쉬워. 이는 MC제곱. 이는 MC제곱. 그거 처음 배워요. 대학물리 문제로 줄까? 응? 아무도 못 풀라고? 대학물리 문제로 아무도 못 풀게 20문제? 20문제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구했던 이 식을 한번 활용해 볼게. 쟤는 어떻게 되지? 알짜 힘은 90 플러스 2y가 되지. 맞아요? 이게 110 곱하기 a란 말이야. 그러면 a라는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 111이야. 111 곱하기 a라는 녀석은 dt분의 dv라고 써줄 수가 있어. 얘는 연쇄 규칙을 이용하게 되면 111 곱하기 dt분의 dy 곱하기 dy분의 dv라고 써줄 수가 있지. dt분의 dy를 우리는 뭐라고 해? v라고 해. 자, 따라서 얘는 111 vdv라는 녀석은 90 플러스 2y dy라고 써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적분해주면 111 속도는 0에서 v까지 변했고 v dv야. 자, 그리고 변이는 y는 5m에서 10m까지 변했어. 90 플러스 2y dy야. 자, 그렇다면 111 곱하기 2분의 1 v제곱이라는 값은, 이 값은 90 플러스 90 곱하기 y 더하기 y제곱인데, 자, 얼마? 5에서 10까지야. 자, 그렇다면은 90 곱하기 10 빼기 5 더하기 10의 제곱 100 빼기 25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자, 그럼 이만큼이 얼마가 되니? 이만큼이 얼마야? 450 더하기 이만큼이 75라는 값이 되니까 얘는 얼마? 525가 돼서 똑같은 결과가 되지. 이해해요? 그리고 내가 이 두 문제를 틀려놓고서는 됐어 하고 넘어갔다가 이 문제로 중학교 애들 잘하는 방 갖고 니네 이 방법도 알아야지 하고 설명을 해줬더니 답이 틀리잖아. 그리고 새로 풀어보니까 두 개를 실수했더라고. 눈에 보이는 빤한 실수.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그래서 1학기 때는 운동방정식, 1학기 중간고사 때 운동방정식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리고 수능형 문제로 나오면 진짜 답 없는 문제들 많아. 시간 왕창 써먹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좀 해줘야 돼. 학기 들어가면 지난번 그 수능 기출 문제들 같은 것들을 새로 정리해갖고 새로 주면서 계속 풀어나갈 거야. 또 질문, 다행히 질문이 있는 것 같다. 뭐? 어떻게 푸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쉬워. 똑같은 문제를 묻는구나. 그래, 해주지.
물리가 어떤 형태로 변해가냐면 학교 들어가면 계속 물리 계속 배우거든. 1학년 때는 첫 번째 방법 같은 형태로 많이 있어. 근데 2학기 때부터는 이런 방법들이 도입되기 시작해. 미분적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동량 보존을 다루는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 2학기 때로 역학을 해요. 2학기 때 고급 물리 들어가잖아. 그래갖고 보편적으로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역학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보편적으로 중간고사 때 약 7, 8단원, 8단원, 9단원, 9단원 정도까지 들어가. 할리데이로 수업했거든 최근 연도에.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운동량 보존하고 회전 운동 한 다음에 단진동을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했는데 그 전 연도에 단진동을 했어. 그리고 연력학을 했어. 그리고 동시에 광학 부분을 했어. 광학 부분을 했는데 주로 파동광학 위주로 수업했어. 굴절하고 반사하고 렌즈 기하광학 거의 안 하고 파동광학을 하셨어. 최근 연도에는 기하광학을 거의 수업을 안 해주셨구나. 기하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지. 이 부분들을 거의 수업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의 개취야. 선생님들 취향에 따라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학교 사정에 따라 진도를 다 나갈 수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고려돼야 돼. 이 문제가 가로 방향에 반발 개수가 있었니 없었니? 가로 방향이 있었으면 반발 개수 있었어? 똑같이 2라고 했니? 자, 그러면 얘는 V0라는 값이 있어. 이렇게 떨어지게 된대. 그럼 얘는 자 포물선 운동을 하겠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거야. 자, 이때 X방향의 속도, 처음 속도 V0X라고 하자. 이 값은 V0야. 그리고 Y방향 속도는 뭐가 되니? 루트 2G H라는 값이 되겠지. 충돌 후에 얘는 또다시 튕겨 올라가게 돼. 자, 그러면 V1X라고 하자. 얘는 얼마가 되니? 2V0라는 값이 되겠지. 자, 그리고 V2Y라는 값은 뭐가 돼? 2 루트 2G H라는 값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세 번째 또 튕겨나가게 되는데 속도는 똑같아 여기에서. 그지? 자, 그러면 V2X라는 값은 얼마가 돼? 2 곱하기 V 2제곱 곱하기 V0라는 값이 돼버리네. 그쵸? 또 V2Y라는 녀석 얼마? 2 제곱 곱하기 루트 2지 H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그럼 얘가 멈출 때까지 시간대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지. 자, 이때 시간은 처음 시간은 얼마? 루트 G분의 2H야. 그럼 반발계수에서 속력자 시간이 제한되지지. 따라서 T1이라는 녀석은 2 곱하기 T0. 그지? 자, 두 번째 T2는 얼마? 2 제곱 곱하기 T0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럼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아, 이거는 좀 복잡해지겠다. 그지? 자, 아마 거리비 같은 게 나왔을 것 같아. 문제가. 맞니?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야?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지 뭐. 자, 얘는 처음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돼? X방향 이동한 거리 얼마가 되지? V0 곱하기 T지. 자, 두 번째 I는 2V0 곱하기 이게 속력이야. 2배의 이 시간이지. 맞아? 2배의 이 시간이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내려온 데 걸린 시간만 얘기한 거지. 그게 2배가 되니까 2T0니까 자, 얼마? 2배의 2 곱하기 루트 얼마가 돼? G분의 여기서는 T0 썼으니까 T0 쓰자. T0라는 값이 됐어.
자, 그 다음 i는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속력이 2 제곱 곱하기 v0라는 x방향 속력 가졌지? 자,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2배의 2 제곱 곱하기 t0 제곱이야. 이렇게 돼 버렸대. 그러면 얘는 v0 곱하기 t0 더하기 얘는 2배의 2 제곱 v0 t0 곱하기 1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2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v0 t 플러스 2 제곱 곱하기 v0 t0 곱하기 1 마이너스 2 제곱분의 자 1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자 v0 t로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2 제곱분의 1 플러스 2 제곱 곱하기 자 v0 대신에 v0는 그대로고 t0 대신에 루트 g분의 2h라는 값이 전체 총 이동한 거리가 되겠다. 또는 가끔가다 이거와 이거에 비묻기도 하고 그래. 또 질문. 이건 실제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근데 선생님들도 막 보시다가 학교에서 출제하실 때 보통 이거는 자기가 봐도 좀 재미나긴 한데 어렵다 그러면 그걸 변형시켜서 좀 쉽게 내시고 그래. 아까 대웅이 질문하는 그 문제 같은 경우 보통 2학년 때나 1학년 2학기 때부터 나오는 문제야. 1학기 때는 간단한 충돌 문제들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연력학 부분도 연력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가끔가다 수능형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진짜 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문제 나올 때 수능형 문제가 실제로 더 어려워. 선생님들이 수능 최근 연도 막 문제 보시다가 이거는 좀 빡세다 싶은 문제들 위주로 문제를 내셔. 또 질문이요. 효빈아 졸지 말고 질문. 지원이 자퇴했대. 요번 학기에. 친한 언니지. 2학년 선배가 내신이 나쁘지 않았는데 더 좋은 꿈을 꾸려고 자퇴를 했다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그럼 일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고로 너네 학교에는 못 가. 공통과정이 없어서 대부분 검정고시 봐야 돼. 근데 검정고시 보면은 뭐 기록 나올걸? 만점? 문제가 워낙 쉬워갖고 검정고시 문제들이 워낙 쉬워서 영어 공부, 국어 공부만 좀 하면 만점 나올걸? 보통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 하면은 80점 이상이 나와. 잘하는 애들 말고 일반적인 애들이. 문제 굉장히 쉽게 나와. 과학 쪽도 엄청나게 쉽게 나와. 그냥 촉보적인 걸 그냥 합격시켜주려고 주는 문제니까. 벡터법 이런 거 벡터 우스카라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어요? 2학기 때. 원래 이제 너네가 사전 입교 교육 과정이 있어서 그때 벡터를 다 해주시거든. 해주시는데 지금 꼴 보니까 1학기 때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1학기 때 안 하실 것 같고 2학기 때 하실 것 같아. 아니면 1학기 여름방학 때 학교 내 보충 수업 때 그때 벡터 스칼라 해주실 것 같아. 지금 물리 1에서는 사실 벡터까지는 필요 없거든. 그래갖고 그냥 물리 1 때는 넘어가시고 보통 사전 입교 때 기본적인 거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 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힘들 것 같아. 도윤이가 질문이 있구나.
파마 잘 빠졌다. 응? 미용사도 해놓고 마음에 들어하지. 어? 아주머니가 어우 머리 잘 나왔다 이러시지 않아? 안 그래? 아무래도 잘 나왔다 하시네. 아 굉장히 잘 나, 아니 굉장히 잘 나온 거야. 진짜 나쁜 거. 머리가 차분하게 쫙 붙어 있잖아. 나는 머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현서는 좀 실패한 머리지. 선생님도 지난번에 실패했어. 시다 아줌마가 말아주는 바람에 그 메인 디자이너가 너무 바빠갖고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없거든. 근데 시다 아줌마가 감았는데 잘못 감았어. 방향을 거꾸로 감아갖고 자꾸 거꾸로 나와.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이렇게 감아갖고. 현서도 잘 나왔어. 도훈이가 파마를 해야 되는데. 대웅이 지금 1년 전이더라. 2년 전. 대웅이 파마 한 거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엄청 잘 나왔어. 아 스트레이트로? 그 동동이 닮았어. 원래 누구? 동동이. 동동이? 한번 봐야지. 동동이 만화 주인공이야? 아따만 말 나오는. 아씨. 아말 때 진짜. 친구를 희극화 시키지 마. 아 근데 잘 됐어요. 잘생긴 애야? 대웅아, 인기 많아요. 동동이라는 게 네 맘에 들어? 제 전학원 쌤이 동동이라고. 내 저쪽 반 아이한테 피그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핑크 피그라고 해주는데.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식품농림수산부에 신고하겠대. 동물학대 했다고. 자, 또 질문. 이현이가 질문 있는 것 같은데. 혓바닥 낼름낼름해? 내롱 아닌데 이런 것 같은데. 응? 또 다행히 질문 또 있지. 우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질문해봐. 열심히 했으니까 질문해보라고. 화학하고 있어? 원소쌤한테 알려줄게. 점수가 얼마나 나오냐고. 잘생긴 녀석들은 마스크를 다 감추고 있고 못생긴 녀석들만 마스크 다 벗었구나. 또 질문이요. 그럼 개념보다는 문제에서 그 문제 푸는 건 자꾸 지가 풀어봐야지 느끼는 거야. 내가 막 한 번 도와준다고 해도 그렇게 발전 안 돼. 선생님도 한 번 풀고는 두 번째 풀 땐 다른 방법으로 풀고 있어. 보통 똑같이 못 풀어. 특히 수능형 문제들은 풀 때마다 방법이 매번 틀려. 근데 문제는 내가 답지 만들어 놓고 풀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새로 생각해야 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서. 매번 풀 때마다 나도 새로워. 근데 그 새로움을 너네가 익숙해져야 돼. 1학기 때는. 근데 2학기 좀 미치는 게 최근 연도에 이렇게 했어. 같은 선생님인데 1학기 통째로 수능형 문제로 계속 냈다가 2학기 때 갑자기 예고도 안 하고 서술형 평가를 100% 서술형으로 다 바꾼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까지 수능 문제 스타일로 냈다가 기말고사 때 갑자기 유형을 바꿔서 자의에서 떠나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돌아버립니다. 미리 학생들한테 학교 공지를 안 해주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는 다 거의 대부분 수능 스타일로 출제하시더라. 막 문제집 사기 귀찮을 때 많지. 그럼 어떻게 하면 문제 쉽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 어떻게? 책을 무한정 살 수 없잖아. 무한정 살 수 없으니까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선생님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EBS가요. EBSI 고등에 가시면은요. 회원 가입 무료거든요. 그래갖고 시험지 나만의 시험지라는 게 있어. 여기에서 원하는 단원을 검색해서 몇 문제 뽑는다 것까지 해갖고서는 난이도 조절까지 해갖고 뽑으면은 수능 문제 최근 한 20여 년 문제 그냥 나옵니다. 근데 옛날 문제들은 활자가 좀 나빠요. 그래서 EBSI 가서 문제 뽑아도 되는데 아마 이거 뽑을 시간은 별로 없을 거야. 뽑아도 풀 시간이 별로 없지. 학기 중에는 거의 대부분 다 모든 과목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 위주로 선생님 뽑아 줄 거예요. 계속 단원별로 30문제 정도씩 계속 뽑아 드릴 거예요. 근데 봐도 아시겠지만 수능 문제 답지 봐도 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더라. 여기도 답지가 막 너무 엉망으로 돼 갖고 그 답지를 새로 다 만들고 있어요. 또 질문. 1학기 그럼 중간고사 범위가 처음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보통은 보호모형 근처까지야.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조금 못 나갈 수 있고. 근데 보호모형까지는 대부분 포함이 돼.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거리를 미리 갖고 오세요.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토요일까지. 이건 처음.